ITQ 엑셀 2019년 10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수험 제형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있는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 번호로 로그인하는 절차는 생략하겠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키세요. 네, 엑셀 2010 버전 바탕화면을 찾아보면 쉽게 찾아질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배포받은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은 고정적으로 파일 이름을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어디에 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또는 라이브러리의 문서 내에 있는 ITQ 폴더 안에 저장하라.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답안 전송을 한번 하라 라고 합니다. 자, 실행되어진 엑셀 프로그램에서요, 답안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다른 인물로 저장되어 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저장 위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고정 위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라 이렇게 요구되니까, 네, 수험번호 8자리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날짜를, 네, 해당 수험번호로 가정을 하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픈 본인 이름, 수험번호 하이픈 본인 이름, 저장 버튼 클릭. 저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답안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모든 시트의 AR 너비는 1로 하라. 그래서 시트 1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마우스로 시트 3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시트 1, 2, 3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A열 위에 올리고 오렌지 버튼 열너비 선택, 너비값 1 한 다음에 확인 또는 엔터키. 시트 1, 2, 3 모두 다 열너비 1로 수정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지에 보면은 해당 글꼴에 대한 요구 조건이 1작업 시트의 밑에 조건 1에 보면은 주어지는데, 모든 데이터 서식은 글꼴을 굴림에 11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에서요, 모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단축키로 컨트롤 A 또는 마우스로 하면 A하고 1하고 만나는 이 사각형을 클릭하세요. 클릭. 모든 셀 선택된 상태입니다. 글꼴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림의 11포인트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굴림의 11 됐고요. 블록해지하고 고정적인 요구 조건으로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수정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시트 1 더블 클릭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제3작업 엔터. 반드시 선택 시트를 제1작업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집니다. 문제지가 종이로 주어지는데 저는 화면에 띄워가지고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그냥 화면을 문제지도 파일도 띄워가지고, 네. 자, B4부터요, 네, 해당 제1작업 시트의 출력 형태 참조해서 데이터 입력할 거거든요. 제1작업 시트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240점 배점입니다. 도형 제목 반드시 나오고요. 결제란 반드시 나옵니다. B4부터요, 입력 데이터는 J14까지.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 단위로 입력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B4 셀 식별 번호 입력되어 있어요. 식별 번호 엔터. 그 다음에 숫자 연속적인 거는 숫자 키패드 이용할 거거든요. 네, 키보드의 오른쪽 단에 있는 넘브라 키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 키 있죠. 네, 18729 하이펀, 네, 대문자 F 엔터. 25346 하이펀 M 엔터. 62436 하이펀 M 엔터. 347 44 하이펀 F 엔터. 64223 하이펀 N 엔터.
234 98 하이펀 F 엔터. 네,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325 46 하이펀 N 엔터. 24354 하이펀 F 엔터. 혹시 네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은 해당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네, 24354 하이펀 F까지 했죠. 엔터. 자, 그 다음에 내용 그대로 다 입력해 줍니다.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 갈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고 평균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숲 속 말이 수 합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C4로 이동되어지면 C4 네, 동물명 엔터. 하마, 호랑이, 사슴, 얼룩말, 사자, 기린, 양, 코끼리. 위치 숲속 마을. 숲 입력하면 자동 완성 지면 그냥 엔터키만 누르세요. 사랑마을, 우정마을, 숲 엔터. 우 엔터. 사 엔터. 네, 엔터. 마리수 숫자 2 입력하고 엔터. 1 엔터. 5 엔터. 2 엔터. 2 엔터. 4 엔터. 6 엔터. 2 갈록구름이 3 입력 안합니다. 갈록구름이 4 입력하지 않고 마리 한 칸 띄우시기 다 고려합니다. 네, 마리당 평균 줄 바꿔야 돼요. 여기서 줄 바꾸는 단축키는 Alt키를 누른 채 Enter키를 눌러야지 하나의 셀 안에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lt키 누르고 엔터. 몸무게 다 입력했으면 그냥 엔터. 자, 1심표 심표 입력하지 않고 숫자값만 1105 엔터. 332 엔터. 121 엔터. 116 엔터. 278 엔터. 247 엔터. 223 25 28까지 입력했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월별 사료 나머지 열 다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별이네요. 네, 월별 사료 비용 입력하고요. 네, 월별 사료 비용 Alt키 누르고 엔터. 줄바꿈 단위 콜론 원 갈로 닫고 숫자값만 685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엔터. 521 하나 둘 셋 엔터. 365 하나 둘 셋 엔터. 348 356 559000 232 000 60 3000 두 번. 네, 지금 스페이스키가 계속 잘못 계속 두 줄 입력되어서 네, 키보드가 조금 제게 조금 네, 문제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당 평균 몸무게 식별 번호 동물 투입 날짜 엔터. 2019 하이펀 날짜는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걸 추천합니다. 네, 2019 하이펀 하나하나 하이펀 27 숫자 키패드 입력하는 게 빨라요. 08 하이펀 14 엔터. 2019 하이펀 07 하이펀 25 엔터. 2010 하이펀 11 하이펀 05 엔터. 2019 하이펀 08 하이펀 22 엔터. 이렇게 09 하이펀 23 엔터. 마지막 2019 하이펀 10 하이펀 17 엔터. 자, 이쪽에 있는 해당 18729 부분은 입력하지 마세요. 네, H14셀은 고정적으로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꼭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입력 안 해도 되고 갈록구름이 1도 입력하지 말고요. 네, 성별까지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다 했으면 문제 조건을 보고요. 네, 너비값 열에 대한 너비를요. 문제 출력 형태를 참고해가지고 열과 열의 경계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동물 위치 그 다음에 동물명 마리수 마리당 평균 열너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네,
줄바꿈 됐는데 폭이 좁아서 그랬습니다. 월별 사료 비용도 마찬가지. 문제지 출력 참조해가지고 연료비 값, 동물 투입 날짜도 마찬가지. 연료비 조절해줬고 투입 순서 순위 됐죠? 성별까지. 자, 해서 데이터 입력은 이렇게 입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요 바로 편집하겠는데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되지 않은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해당 주어져 있는 작업 1에 대한 출력 형태 밑에 요구 조건이 동그라미 7개 주어지는데 여기에 명기되지 않는 요구 조건들을 저는 조건 외 편집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요. 테두리 그리고 해당 셀 병합 처리하는 부분 꼭 4개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그리고 행 높이 조정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B4부터요 J14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먼저 테두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홈 탭의 글꼴 바로 위에 테두리 펼침 버튼 2번 선택하세요. 모든 테두리 1번. 다시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상자 테두리 1번.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B4에서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해줘야 될 사항으로 뭐냐면은 조건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정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 바로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의 수평 정렬 가운데 있죠.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전체 정렬 가운데 블록 해제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출력 형태 보면 꼭 여기 라인 하고요. 여기 라인이 꼭 굵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문제 안 봐도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번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셀 병합 4군데 하겠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에 보면 B13에서부터 D13 영역부터 시작해서 4군데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첫 번째 범위 영역은 그냥 블록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다른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할 때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4군데의 범위 지정해서 한꺼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적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B13에서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으로 어떤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를 이용해서요 B14부터 D14, F13, F14, G13에서 I13까지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홈 탭에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되겠고 너비가 조금 좁다 그죠? 해당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여기 너비값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드래그 주면 되겠고 F13, F14는 꼭 X 대각선 사선 처리 반드시 요구합니다.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이 되어지면 셀 서식 대화상자의 테두리 탭으로 가서 우상향, 좌상향 클릭 이렇게 X 확인 클릭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마리수부터 해서 해당 마리당 평균 몸무게 여기 범위 영역요 오른쪽에 꼭 보면 요만큼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1000단 이상은 쉼표 적용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범위 영역인 E 5에서부터 여기 G 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쉼표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 5부터 G 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쉼표 있죠. 얘를 한번 꾹 눌러주면 쉽게 뚝딱 이렇게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지고 1000단 이상은 쉼표 적용되어지게끔. 마지막요 행 높이 조정 1, 2, 3 3개 여기 행 높이 행머리걸 이렇게 블록 지정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선택 숫자 값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25 무난합니다. 25 입력할게요. 확인. 자, 그 다음에 5행부터요 14행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얼마? 아까 25 높이를 몇 개? 3개 지정했죠? 그러면 22 요렇게 기억하면 수월합니다. 22 입력하고요. 확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너비 조절 약간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너비 조절 문제 출력때 참조해가지고 해주면 되겠고요. 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조건 외 편집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음 이어지는 부분으로서요. 네, 두 번째 실전 풀이로서요. 2019년 10월달 정기검정 A형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1작업의 표서식 작성 후에 조건의 편집은 끝났고, 네,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풀이 세 번째 조건 편집은 동그라미 7개 있는데 그 동그라미 7개의 문제 조건의 요구사항들 중에 첫 번째는 끝났어요. 미리 당겨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이 조건요. 두 번째 조건인 제목부터 처리해 주도록 하겠는데, 사다리꼴 도형과 바깥 그림자 스타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력형태 살펴보게 되면 B1부터요 G3 중간 정도에 사다리꼴 도형 삽입되어 있습니다. 문제 출력형태 맞춰가지고 편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할게요. 네.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배치를만 했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페이퍼로 주어진다 말씀드렸죠. 종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네, 저는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화면에 요 배치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네, 해야 이해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도형 삽입은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클릭한 다음에 사다리꼴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여기 평행사변 옆에 있어요. 중간 단 정도. B1 여기서부터요. G3 요만큼 놓으세요. 문제 출력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내용 입력할까요? 네, 우리 동물원 관리 현황 이렇게 미리 입력해도 되고, 네. 문제 출력형태 살펴보게 되면 문제 요구조건 보면은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적용하라는 요구조건이 반드시 나옵니다. 옵셋 오른쪽 이렇게 돼 있죠. 네, 해당 도형 삽입된 상태 위에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도형 효과 클릭 종류 중에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하나 요구되어지는데 옵셋 오른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른쪽만 엄령태에 되어 있는 거 네 번째네요. 네, 이름값 뜨니까 클릭 됐고, 그 다음 내용 미리 입력했고, 문제 요구하는 글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이에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되겠고, 크기는 24입니다. 네,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이에요. 글자 색깔 테마색 두 번째. 굵게 적용하세요. 글자 서체 바로 밑에 있는 가진하게. 채우기 노란색으로 하라. 네, 깡통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여기까지 요구 조건인데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수평 수직 가운데 돼 있어요. 내용물이. 네, 그래서 해당 맞춤 그룹에서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이 두 개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클릭. 출력 형태 테두리 네,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보이는 색이라서 그냥 검정으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단에 해당 결제란이 있는데 문제 세부 조건의 세 번째 보면 이미 셀에 토시하나는 틀리고 이대로 나옵니다.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이기 하고 원본 삭제해 문제지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이미 셀 아무데나 이 말입니다. 아무데나. 근데 엑셀은 열 단위, 행 단위 너비 조절이 같게 되니까 해당 이 내용 입력된 범위 영역에서 해주면 안 되고 그냥 수월하게 제2작업 시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 시트의 C2에 결제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네, 담당, 과장, 차장 이렇게 입력해주고, 결제자는 문제 회차별로 좀 틀립니다. C2부터 F3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의 종류는 모든 테두리 해주면 무난하고요. 그 다음 내용물은 수평 영역을 가운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에서 수평 가운데. 자, 그 다음에 결제는 두 줄이 병합되어 있어요. 네, 결제 C2, C3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네, 한번 눌러주면 되겠고요. Z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요 맞춤 그룹에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되어 있는 해당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네, 얘를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세로 쓰기로
해주면 Z자가 밑으로 살짝 내려갑니다. 너비 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C열 너비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 너비 숫자 값으로 4가 무난합니다. 4. D, E, F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 너비 7.5 무난합니다. 7.5. 그 다음에 2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17.5. 17.5. 3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 높이 4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요. 40. 이렇게 하면 무난하고요. 네. 꼭 이 너비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요? 네, 무난한 너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요 너비가 이 숫자 값으로 했는데 안 맞으면 수정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네, 결제란 만들었고요. 결제란은 어떻게 그림으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기능보다 그림으로 복사하는 게 수월해요. 어떻게 하느냐? 블록 지정합니다. C2부터 F3까지. 그림 복사는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있는 요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가 있어요.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 그림으로 복사 어떻게 할까요? 화면 보이는 대로 그림. 그냥 확인 클릭. 1작업 시트로 와서 어디에 H1셀 선택한 다음에 그냥 수월하게 단축키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게 됩니다. 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붙여넣기 해줘도 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자, 요 너비 값은 라인 요 맞추게끔 문제 출력 형태 이렇게 돼 있고요. 왼쪽이 보니까 H 열에 요 라인에 맞추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조절점 가지고요. 조절점 가지고 이만큼 당겨가지고 요 라인에 맞추세요.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굵어졌는데요. 네. 인쇄하면 굵게 안 나와요. 실선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이 작업에 원본 지우세요. 네. 열너비 조절했던 C부터 F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행 3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건 세 번째까지 끝났죠. 네. 네 번째 동그라미 넘어가서요. B4부터 J4 콜론 연속범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속범위. 그 다음에 G14와 I14 출력 형태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표의 머리글 영역과 그 다음에 식별번호와 위치 입력된 셀 조항으로 채워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블록 지정합니다. B4에서부터 J4까지.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하려면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자.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식별번호 위치 셀 선택하고요. 채우기는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깡통 펼침 버튼 표준색의 주황은 세 번째 거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높이적인 부분은 네 약간 뭐 수동으로 약간 이렇게 높게 문제 출력 형태하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요구 조건 H14셀 식별번호 B5부터 B12 영역 선택 표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14셀 입력 원래 출력 형태 뭐 되어 있는데 입력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18729 이거 입력 안 해도 됩니다. H14셀 선택하고 상단에 데이터 팁.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토막 나요. 위에 거를 클릭을 하면 바로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 바로 시행되어지고 설정 탭의 제한 대상을 모든 값으로 되어 있는데 목록으로 바꿉니다.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자,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대상이 B5부터 B12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데이터에서 B5 여기서부터 B12까지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지정하면 자동으로 해당 참조 범위 영역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세요. 클릭. 자, 시각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여기 보면 펼침 버튼이 하나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입니다. 얘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목록이 B5부터 B12 목록 보이는데 문제집 출력 형태의 최초에 보이는 게 첫 번째 B5 첫 번째 있는 거니까 얘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되게끔 하면 되겠고요. 자, 유효성 검사 반드시 H14셀을 물어집니다. 셀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시키겠습니다. 네, F5에서부터 F12 영역에 대해서 셀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킬로그램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예시에서 보면 일심표 150 킬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네요.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지정 한 다음에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가기 메뉴에 셀 서식 선택.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테두리 탭 선택되어 있는데 표시 형식 탭으로 바꾸고 범주에서 마지막에 있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한 다음 형식 목록에서 문제 출력 형태에 쉼표 스타일 적용되어 있으니까 목록 중에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을 선택한 다음 형식 입력란에 커서를 꾹 찍고 킬로그램 소문자 두 개 더 추가 보이도록 해 추가적으로 쌍따옴표 킬로그램 쌍따옴표 닫기 한 미리 보기에서 보다시피 1쉼표 150 킬로그램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네. 형식 입력란에 샵 쉼표 샵샵 0 쌍따옴표 킬로 kg 쌍따옴표 닫기 확인 클릭. 자, 여기서 첫 번째 세부 조건에 보면 정렬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입력값은 숫자예요. 네, 보이는 건 킬로그램이 보이지만 숫자니까 홈 탭에 맞춤에서요. 수평 정렬을 오른쪽 맞춤으로 하나 더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아있는 7번째 동그라미 마무리하겠습니다. F5에서부터 F12 점수 주는 문제예요. 몸무게로 이름 정의하시오.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정했습니다.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 여기 있죠. 네, F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문제수 요구하는 이 이름으로 수정하세요. 즉 몸무게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키 눌러야 됩니다. 엔터키. 자, 이렇게 해서요. 해당 조건 편집까지 완성을 했고 문제 출력 형태 요구사항에 보면은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해당 셀의 테두리 선이 안 보이니까 눈금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 탭으로 가서요. 보기 탭에 눈금선 체크박스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됐죠?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클릭 해주면 조건 편집까지 마무리했고요. 표서식 완성했는데 여기까지가 100점입니다. 몇 점 중에? 240점 중에. 자, 이어서요. 네, 문제 하단 부분에 있는 함수 6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순서상으로는 그냥 마지막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조건부 서식부터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함수 각 20점 몇 점 6문제 120점 차지하고요. 조건부 서식 한 문제 20점 차지합니다. 7번 조건부 서식은 뒤에 있는 2작업과 3작업 할 때 영향 요소이기 때문에 먼저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7번 풀이하도록 하겠는데 문제 조건 보면은 조건부 서식의 수식 이용해서 월별 사료 비용이 60만 이상의 행전체의 다음 서식 파랑에 굵게 적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문제 조건에 맞춰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범위 영역은 B5에서부터 J12까지 조건부 서식 지정할 때 범위 설정하는 거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네. B5부터 행전체니까 J12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여기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자, 두 가지 유형 나오는데 이 케이스는 수식을 적용하는 경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의 규칙 선택 중에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설결정 수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첫 번째 행 기준으로 수식을 완성시킵니다. 첫 번째 여기 행 기준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월별 사료 비용이 월별 사료 비용 셀 G5셀이에요.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참조가 이꼴 달러지 달러우 이렇게 자동 입력되어지는데 달러가 열과 행 앞에 붙어 있으면 꼭 이 반드시 요 셀만 따져요. 다른 밑에 있는 것들은 못 따져요. 그러니까 5 앞에 있는 이 달러를 지워줘야 됩니다. 쉬운 방법은 F4번 기름키 2번 따닥 눌러도 되고 아니면 수동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 위치시켜가지고 네, 백스페이스 키 또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워줘도 되고요. 문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 이게 이상인가요? 이하인가요?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경우 파랑에 굵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다시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이용하여 서식 적용, 커스 위치시키고 이꼴 입력한 다음에 G5셀 선택하고 5 앞에 있는 달러 지운 다음에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네, 크거나 같다 직접 입력하고 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0만 이상이면 이 조건을 만족할 때의 서식 적용은 여기 서식 버튼 클릭을 한 다음에 서식 셀 서식 대화상자에서 굵게 파랑 요구했거든요. 글꼴 스타일 굵게 선택해주면 되겠고, 색 자동 되어 있는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얘는 표준색의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요게 파랑입니다. 그래서 자동 펼치 버튼 표준색 세 번째 파랑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 클릭 하면 네, 두 개가 60만 이상이라고 해서 횡단위별 글꼴 굵게 파랑 적용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제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자, 금년도 2019년도 7월달부터 8, 9, 10월달까지 4달 동안 연속적으로 2작업은 목표와 찾기와 필터,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많이들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2작업과 3작업은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 이 출제되면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나왔는데, 피벗 테이블 이게 지금 7월달부터 금번 10월달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이전에는 번갈아 가면서 나왔거든요. 한 달이 이 유형으로 나왔으면 그 다음 달은 고급 필터 표서식과 피벗 테이블에 나왔는데, 지금 피벗 테이블이 계속 안 나와서 네, 이때 나올 것 같아, 이때 나올 것 같아 하면서 네, 공부하셨던 분들. 근데 상대적으로요, 3작업은 정렬 부분합이 쉬워요. 피벗 테이블보다. 그래서 오히려 쉬운 문제 유형이 나와서 다행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긴 한데, 한 11월 달은 5달 연속적으로 계속 이 2작업 고급 필터 표서식 3작업 정렬 부분합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고급 필터 표서식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익혀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6월 달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꼭 참조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작업 고급 필터와 목표 찾기와 필터.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한 다음에 2작업 시트 B2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해. 자, 그러면 네,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까지입니다. 블록 정한 다음에 네, 복사 컨트롤 C로 익힐게요. 네, 보편적인 단축키니까. 또는 마우스 오른쪽부터 복사해도 되고. 자, 2작업 시트에 B2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컨트롤 V요. 네,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도 되고.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열너비 네, 이렇게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자동 높이 조절은 2, 3 네,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네, 수동으로 블록 이렇게 네, 너비 조절해줘도 되고, 높이 조절해줘도 되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문제 요구 조건 사항에서는요, 네, 목표와 찾기 두 개의 세부 조건이 있어요. B11에서부터 G11셀을 병합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합쳐졌죠? 내용 이거 입력하세요. 그대로 타이핑 칠게요. 월별 사료 비용 갈로 닫고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의 전체 평균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는 월별 사료 비용의 전체 평균을 에버리지 함수로 구해, 이렇게 요구하네요. equal AVER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네, 에버리지 더블 클릭. 평균을 구할 대상 범위 지정하세요. 네, 월별 사료 비용 단위 1 G3에서부터 G
10까지 범위 영역 마우스로 블록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갈로 닫기 하고 엔터키 누르면 네, 월별 사료 비용의 평균이 458,625로 구해졌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추가 요구 조건 테두리 설정하고 가운데 맞춤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의 종류는 어떤 걸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테두리 설정만 해주면 돼요. 모든 테두리를 그냥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에 요 가운데 맞춤 이렇게 네 꾹꾹 한번 눌러줬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월별 사료 비용의 전체 평균이 현재는 458,625인데 46만원이 되려면 특정 셀 하나의 값 하마의 월별 사료 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로 구해. 목표값 찾기는 결과값 알고 있는데 입력값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구하는 분석 툴입니다. 자, H11셀 선택한 다음에 목표값 찾기는 상단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 숨어 있어요. 어디? 가상 문석 밑에 가상 문석 클릭 목표값 찾기 선택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 수식셀 자동으로 H11셀 입력됐고 찾는 값 문제에서 주어진 값 그대로 입력하세요. 46만 쉼표 입력하지 말고 네, 46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하마의 월별 사료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마의 월별 사료 비용은 G3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와 찾기 대화상자 설정은 수식셀 H11셀 찾는 값 46만원 값을 바꿀 셀 G3셀 확인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라고 돼 있는데 최종 확인 눌러가지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해당 목표값 찾기 부분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급 필터 문제 유형은 자, 고급 필터 구하는데 고급 필터는 먼저 조건 범위 지정을 먼저 해야 돼요. 왜? 마리수가 5 이상이거나 마리당 몸무게 평균이 200 이하 이렇게 요구하고 있네요. 기준은 해당 필드명, 즉 표 머릿글입니다. 마리수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리당 평균 몸무게 이 두 개를요 블록 잡아가지고 복사하세요. 마우스로 내려서 복사해 두고 컨트롤 C 눌러 복사해 두고 자, 그 다음 조건 위치는 B14셀 여기 네 붙여넣기 요 너비를 열너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넓혀줘서 요게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할게요. 네. 자, 마리수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 마리수는 5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크거나 같다 5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리당 몸무게 평균은 200 이하인데 연결고리 이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나는 또는이죠. 그러면 해당 마리당 평균 몸무게에 대한 조건은 여기 마리수 입력한 조건에 하면 안 돼요. 요거는 AND 조건이고요. AND 조건은 5 이상 이고라고 연결되어 있을 때고 이거나로 되어 있으면 요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마리당 몸무게 평균 몸무게에 대한 기준은 200 이하는 작거나 같다 200을 어디 C16에다가 해서 조건 범위 지정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로 네 원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도록 하겠는데 필드 제한이 있어요. 문제 조건에 보니까 자료에 동물명과 위치와 월별 사료 비용 그리고 동물 투입 날짜 데이터만 이렇게 요구하니까 필드 동물명 위치 그리고 월별 사료 비용과 동물 투입 날짜 요 4개를요 복사합니다. 이렇게 블록 지정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 왼손으로 컨트롤 키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 지정 복사 그 다음에 B18셀부터 출력되게끔 해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네, 모두 붙여넣기 너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 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데이터 영역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선택하세요. 자, 현재 밑에 11행에 요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전체 범위를 자동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11행은 이 고급 필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B2부터 H10까지로 마우스를 블록 지정하면
이 목록 입력이 수정이 되어집니다. B2에서부터 H10 됐죠? 조건 범위 입력란 요거 하기 전에 결과는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꼭 해줘야지 이 복사 위치가 활성화되어집니다. 조건 범위 입력란 커스 찍고 마우스를 이용해가지고 B14에서부터 C16까지를 블록 지정하고 복사 위치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주의사항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네, E18까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몇 개? 3개가 뽑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네, 제2작업까지 풀이 마쳤습니다. 저장부터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했고 저장 버튼 클릭. 자, 이어지는 제 3작업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3작업은요 정렬 부분만 묻고 있습니다. 3작업의 문제 유형 피벗 테이블보다 얘가 훨씬 쉬워요. 요구 조건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자, 바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제 3작업 보면 정렬 부분은 80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1을 제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내고 다음 조건 수행에 조건은 3개 있고 출력 형태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B1작업 시트에 B4부터 J12까지를 복사한 다음에 제3작업으로 와서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고 열너비 좁아서 내용 잘 안 보이는 네, 이렇게 너비 조절을 좀 했고요. 네, 그 다음 문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보면 부분합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고, 네,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출력 형태 보고 본인이 판단해서 정렬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자, 다른 행에는 다른 해당 열에는 없는 게 있는 해당 그 열 찾아보면은 위치열, 위치열에 보면 이렇게 우정말 평균 습속말 평균 개수 이게 추가되어 있죠. 아, 정렬의 기준은 위치를 기준으로 정렬을 했구나. 자, 위치 필드를 기준으로 어떻게 정렬했느냐? 내림차순, 오름차순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네, 정렬 방식. 한글의 자음, 이응, 시읒.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시읒, 이응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희역, 기역 순으로 얘는 내림차순을 해 놓았습니다. 내림차순. 네, 그래서 위치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정렬했네.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안 맞으면 반대네. 그러면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죠. 자, 위치 입력 셀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서요 희역 기역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면 우정마을, 숲속마을, 사랑마을 문제 출력 형태가 같게 됐고요. 정렬. 자, 그 다음에 부분합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데이터 탭 저기 끝에 있는 그룹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을 꾹 누르세요. 부분합을 꾹 눌러가지고요. 부분합 대하장자 실행시킨 다음에 설정 3가지 해야 되는데 그룹 파일 항목은 반드시 정렬했던 이 기준하고 같게 맞추세요. 그래서 그룹 파일 항목은 위치로 바꿔주고 사용할 함수하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문제 출력 형태 보도록 하겠는데 부분합 문제는 꼭 부분합을 2번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먼저요. 동물명의 개수를 구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적용 함수는 개수. 그래서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꾸세요. 펼침 버튼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동물명만. 그래서 동물명만. 기존에 요 체크되어 있는 건 해제하세요. 동물 투입 날짜 체크되어 있는데 해제하고요. 동물명만 체크하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부분합 계산 항목 대화상자 그룹 파일 항목 위치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동물명만 확인 버튼 클릭. 네, 이렇게 구해졌고요. 네, 그 다음 월별 사료 비용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다시 한번 부분합을 눌러가지고 부분합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이번에는 그룹 파일 항목은 수정할 필요 없고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된다. 그죠? 네. 앞서서 개수 구했는데 평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요. 네. 월별 사료 비용만. 그래서 앞서서 구했던 동물명 체크박스 해제하고 월별 사료 비용만 하는데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밑에 있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박스를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전에 구했던 해당 부분합 구한 게 남아있고 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제하라. 확인 버튼 클릭. 열너비가 좁아서 다 안 보여요. D열, E열 경계선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윤곽 지우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윤곽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있는 이 펼침 버튼 목록인데요. 지우는 방법은 윤곽선 그룹의 그룹 해제 클릭을 해봅니다. 윤곽선 그룹의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있죠? 예, 클릭하면 깨끗하게 싹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마무리가 되어졌고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제3작업 부분합 80배점 뚝딱 완료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요, 네, 제4작업 남아있는 요구 조건, 제4작업, 네, 그래프 작성과 스킵했던 1작업 함수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4작업 그래프 작성요, 100점 차지합니다. 네. 문제 보면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면은, 제4작업의 요구 조건이 그래프 100점 1작업 시트 이용해 조건 따라 출력 형태가 작업의 차트 종류 무건절 막대형.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내 데이터 요거 가지고요 해당 1작업 시트에서요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작업 시트에 주어져 있는 데이터 중에서 문제 출력 형태에 해당 가로 항목과 범내 이용해가지고, 자, 하마 어딨나요? 하마 동물명이 있네요. 호랑이, 얼룩말, 사슴을 건너뛰고 얼룩말, 사자, 네, 그 다음에 기린, 양, 코끼리 건너뛰고. 자, 총 데이터가 몇 개냐? 네, 8개입니다. 8개 중에 꼭 2개를 빼는 걸로 요구를 해요. 여기서는 사슴하고요 코끼리하고 빼는 걸로. 자, 차트를 작성하는 데이터 선택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3가지 규칙, 정보박사가 정리해드리는 규칙은 선택하는 차트 데이터에 해당 표의 머리 거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동물명 같이 포함시켜라 이 말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연속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네. 그러면 동물명부터 사슴은 아니니까 요렇게 첫 번째 꾸러미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요, 네, 행 단위로 선택하라. 행 단위 선택하라. 그럼 행 단위로 선택하면 다음 뭐 선택해야 되는데 범내 가지고 판단합니다. 월별 사료 비용과 마리당 평균 몸무게. 월별 사료 비용, 마리당 평균 몸무게. 이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 요렇게, 네,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고 표머리과 같이 포함시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두 번째 꾸러미 나가는 거고요. 네, 첫 번째 꾸러미,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얼룩말부터요 양까지 얘가 세 번째 꾸러미가 되는 거고요. 네, 해당 같은 행 단위별로 여기 네 번째 꾸러미. 꾸러미가 4개만 나오는, 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악한 대로 블록 지정하세요. 동물명부터 호랑이까지.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하려면 놀고 있는 왼손은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리당 평균 몸무게와 월별 사용 비용, 그리고 사슴 건너뛰고 얼룩말 양, 그리고 얼룩말 양의 평균 몸무게와 사료 비용 이렇게 선택했죠. 삽입 탭 차트 그룹의 세로 막대형의 2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클릭 해서 기본 차트가 이렇게 제대로 작성이 되어져야지 데이터 선택이 올바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세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네,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라. 토시 하나는 틀리고 반드시 무너지는 요구 조건입니다. 자, 현재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의 리보 메뉴 끝에 보면, 네, 차트 이동이라고 있죠. 차트 이동 클릭합니다. 반드시 새 시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새 시트 선택하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문제에서 제4작업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4작업 확인 버튼 클릭. 해당 제4작업이라는 이름의 시트가 새로 생성됐는데 내용은 차트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 출력 형태 하단에 보면 꼭 순서, 시트명 순서를
1, 2, 3, 4로 요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요. 제4작업 시트를요. 제3작업 시트 뒤로 여기다가 걸어서 놓으세요. 이렇게 걸어가지고 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5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 차트를 꾹 누르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의 종류를 세 번째 걸로 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3 클릭. 레이아웃 해당 바꾸니까 없던 차트 제목하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 5라는 부분은 차트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스타일 5 클릭.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역 서식 차트. 네,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종류 굴림의 11포인트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굴림의 11. 자, 그 다음에 채우기 요가 그림 질감의 파랑 박엽지. 차트 영역에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이름값이 이렇게 차트 영역으로 뜨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마지막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에 차트 영역 서식을 선택을 하고 차트 영역 서식 대화 상자의 채우기 탭에 채우기 종류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의 종류는 파랑 박엽지. 네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선택.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 흰색으로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영역 서식 선택. 흰색이라 하더라도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테마색 첫 번째 거. 네. 여기까지 해서 다섯 번째 요구 조건까지 끝났고, 여섯 번째 차트 제목에 대한 글꼴 채우기 테두리 고정 요구 조건인데 문제 출력 형태 보고 차트 제목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숲속 마을 붙여가지고 돼 있네요. 숲속 마을 및 우정 마을의 동물원 관리 현황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이렇게 해줬고, 자, 그 다음에 6번 요구 조건을 맞춰가지고 차트 제목 선택하고 테두리 선택 꼭 해가지고요. 홈 탭의 글꼴에서 설정을 제목 굴림에 굵게 돼 있고 크기만 20으로 수정하고 엔터키. 채우기 흰 색깔 테두리 설정은 마우스 포인트를 차트 제목에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차트 제목 서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 색깔.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색 설정하면 됩니다.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테마색 두 번째 검정 닫기.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다음 일곱 번째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네. 계열이 두 개예요. 지금 마리당 평균 몸무게와 월별 사료 비용. 마리당 평균 몸무게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용 보조축으로 지정해. 위에 막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월별 사료 비용입니다. 얘는 자, 마리당 평균 몸무게는 요거 잘 안 보여요. 요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값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 범내에서요. 해당 범내를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줘도 됩니다. 어떻게? 범내를 선택, 마리당 평균 몸무게를 한 번 더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꺾은 선형 선택하고 꺾은 선형의 기본값이 표시기능 꺾은 선형이니까 그냥 확인만 누르면 되겠고, 밑에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차트 종류 바뀌었는데 요 점을 여기 마름모 점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보조축 지정해야 되니까 바로가기 메뉴에 데이터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을 보조축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좁혀서 볼까요?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네, 줄여가지고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 조건으로서 네, 레이블 하마의 월별 사료 비용 계열값 표시하고 위치 출력 형태 같이 네, 출력 형태 참조해 보세요. 참조해 보면은 하마에 요 68만 5천원 요것만 삽입되어 있고 말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해당 요 막대의 위에 부분에 삽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마에 있는 해당이 막대요. 네, 월별 사료 비용을 선택할게요. 다른 것도 같이 선택되니까 한 번 더 선택. 얘만 선택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했을 때 해당 바깥쪽에 68만 5천원 추가됐으니까 얘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대화상자의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 끝에가 아니라 안쪽 끝으로 바꾸면 이렇게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위치 수정이 되어지니까 닫기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요 수평 눈금선 있죠. 세력값 주눈금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눈금선 서식을 선택. 눈금선 서식의 선 스타일 탭.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에서 바꿔줍니다. 네. 선 스타일의 대시 종류에서요. 네 번째 파선을 선택. 닫기 해주면 되겠고 출력 형태 참조회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 측량 최소값 하이펀 저희 최소값 하이펀 그 다음에 10만 최대값 80만 최대값 80만 수정사항이 없어요. 자, 그럼 보조 세력값 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조 세력값 측 0kg 300kg 수정사항 있어요. 제일 큰 값 1200 하나만 수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 주단위 간격이 300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 200이니까 네. 세로값 측에다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 축 서식을 선택한 다음 축 서식 대화상자의 축 옵션에서 주 단위만 자동으로 고정으로 바꾸고 200.0을 300으로 수정한 다음 닫기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제일 요구 조건이 많은 7번까지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번 법내에 대한 요구 조건. 법내명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에 문제 출력 형태의 법내 확인해 보면 법내명이 다 가로로 길쭉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두 줄로 돼 있거든요. 수정사항이 두 개 있습니다. 법내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살짝 쿵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선택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에 법내 항목 계열의 마리당 평균 몸무게부터 선택하고 편집 버튼 클릭 한 다음에 수동으로요. 수작업으로 이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마리당 평균 마리하고 한 칸 띄우고 마리당 평균 몸무게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월별 사료 비용 네. 편집 버튼 선택한 다음에 마찬가지 월별 사료 비용 갈로 단위 콜론 1 갈로 닫기. 키보드가 약간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제게 네. 요 한 칸 스페이스 키가 원본 데이터에서 요 마리당이 문제 출력 형태에서는 이게 안 띄어쓰기가 되어 있나 봅니다. 네. 요렇게 혹시나 나중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다른 것도 여기서 다 일일이 수정을 다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복사 붙여 넣기 하기 전에요. 네. 혹시나 뭐 잘못 입력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1번 제 1작업에만 오타로 인한 감점이 있는 게 아니라 2작업, 3작업도 다 오타로 인한 감점이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네. 이렇게 몇 개라도 발견하면 수정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9번 남았습니다. 네. 도형, 모서리 등급 사각형 설명선 사입한 다음에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최고 비용 이렇게 입력하는 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 차트를 꼭 선택해야지만 여기 삽입되어 도형 삽입할 수 있습니다. 차트 선택이 안 되면 비활성화 되어져요. 차트 선택하고 도형 저기 밑에 설명선에 모서리 오등분 사각형 설명서 두 번째 겁니다. 네.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가지고 여기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숲부터 밑 이 정도 너비의 높이 이만큼 놓으세요. 입력합니다. 최고 비용 이렇게 입력했죠. 자, 해당 이 도형이 어디에 삽입됐나? 차트 영역이 삽입됐기 때문에 문제에서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 있죠. 네. 글꼴 굴림의 11입니다. 이거에 맞추세요. 그래서 해당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굴림의 11포인트. 차트 영역의 글꼴 서체와 같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해당 수정해 주는데,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자 색깔 검정,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정렬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마지막으로요 뾰족한 부분 요 노란색 마름모가 가리키는 위치가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까지 해서 네 차트 편집도 마무리됐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집 완료했습니다. 저장부터 누르면 되겠고요. 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러한 결과입니다. 차트는 100점 차지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안 바뀌어요. 네, 묻는 기능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스킵했던 해당 1작업 시트의 함수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조건 보면서요. 함수 6문제, 문항된 배점 20점씩, 네, 120점 차지합니다. 자, ITQ는 등급제로 되어 있죠. 네, A 등급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질문하세요. 함수 몇 개까지 맞춰야지 A 등급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거 안 틀리면. 그러면 함수는 20점이기 때문에 네, 함수 한 문제만 맞추셔도 다른 거 안 틀리면 A 등급 받을 수 있으세요. 자, 1번입니다. 투입 순위. 동물 투입 날짜를 이용을 하여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 다음인 결과값이 번째를 붙여라 랭크 함수 사용하는 걸로 요구하고 있고, 해당 1번과 함수 문제, 2번은 첫 번째에 셀에 작성한 수식을 자동차 핸들로 드래그 해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되는 함수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랭크, 그 다음 판정하는 거 if, 네, 반드시 나오고요. 또는 choose, 뭐 조합 문제 정도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자, 풀이할게요. 해당 I 5셀 선택한 다음에 함수식은 반드시 equal 입력해야 됩니다. equal 입력하고, 자, 그 다음에 랭크 함수 사용에 이렇게 됐으니까 네, 직접 입력 방식으로 할게요. rn 이렇게 하면 추천 목록에서 네, 랭크 더블 클릭하면 오타 안 나게 바로 완성되고요. 채워지고 갈로 열기 깜빡깜빡 합니다. 도움말이 보면 네, 순위 구할 대상 값, 숫자 값, 쉼표 참조 범위, 쉼표 방식 이렇게 요구하는데, 자, 숫자는요 같은 행에 있는 뭘 기준으로 순위 매긴다? 동물 투입 날짜, 그러니까 날짜가 입력된 셀 H5셀. 그 다음에 밑에 도움말 뜨잖아요. 네, 넘버 입력했으면 그 다음 뭐 입력해? 쉼표 입력해. 쉼표 입력했습니다. RF 입력해. 레퍼런스 참조 범위는 동물 투입 날짜의 범위 영역, 이 범위죠. 네, H5에서부터 H12까지인데 여기서요 네, 주의사항은 해당 이 참조 방식이 H5:H12는 상대 참조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이 수식에 입력되어진 셀 기준으로 해서요. 왼쪽에 한 칸 떨어져 있고 아래쪽에 8칸 범위 영역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요 함수식을 밑으로 채워가지고 여기다가 채우면 얘에서는 참조하는 범위가 왼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8칸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열과형 앞에 달러가 붙게끔 절대 참조로 바꾸게끔 하는 게 주의사항이고, F4번 기능키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요 네, 열과형 앞에 여기 범위형 참조 범위가 달러가 붙으니까 F4번 기능키 누른다 이렇게 익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참조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쉼표 순위를 구할 방식 오름차순 내림차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죠? 오름차순을 구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오름차순 갈로 닫기 하면 랭크 함수 완성됐는데,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 이용을 하고 번째라는 글자가 추가적으로 보이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엔드 문자를 만들 시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야 됩니다. 네, 요게 완성된 함수식이에요. 엔터 이렇게 누르면 6번째 이렇게 되죠. 네, 해당 셀 선택 자동차 핸들 더블 클릭 해가지고 네, 자동차 핸들 더블 클릭 말고 밑으로 쭉 끄세요. 여기는 쭉 여기까지 끌고 난 다음에 얘가 채워질 때 어떻게 펼침 버튼 서식은 없이 채워. 왜? 여기 중간에 보면 굵게 이렇게 선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됐고요. 네, 완성된 함수식은 별도로 제가 여기다가 네, 적어 드리면
1번 랭크 AND 연산자 이용을 한 순위 구하는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다음 함수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2번. 자, 성별 구하는 부분인데요. 문제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별은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F이면 암컷, M이면 수컷, 그리고 그 외에는 중성으로 구하라. if하고 right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J 5세 선택한 다음에 이퀄 입력하고요. 네, if 판정은 if예요. 조건식 심표, 참일대 실행문 심표,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식별 번호의 마지막 글자를 네, right 함수 이용해가지고 ri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 목록 뜨죠. 같은 행에 쭉 있는 식별 번호가 입력된 셀 마우스로 꾹 찍으니까 B5가 자동 입력됐고 심표 오른쪽에서 한 글자 추출해. 네, 마지막 글자 오른쪽에서 한 글자잖아요. 네. right하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 뽑아올 건데 한 글자 뽑아온 값이 equal F2냐? 네, 주의사항은요 반드시 상따옴비로 묶어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네. right 함수는 문자 함수이기 때문에 반환값이 문자예요. 그래서 F를 반드시 상따옴비 묶어줘야 됩니다. 주의사항. 이거이면 심표 뭘 암컷이라고 출력시켜 암컷 상따옴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요. 네. 그렇지 않어 심표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컷이 아니라 수컷과 중성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판정할 겸 요구하니까 네. 이퀄 뒤에 있는 if를 한 번 더 이용해야 되니까 자 이퀄 뒤에부터 쭉 블록 잡아가지고요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복사했어요. 커서를 끝에다 위치시키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한 다음에 비교를요 이번에는 M이면 수컷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F가 아니라 M이면 암컷이 아니라 수컷 그것도 아니야 그 외에는 중성 수컷도 아니면 끝에다가 네, 중성 이렇게요. 상따옴피 닫고 자 도움말이 if에 대해서 여기까지 했으면 끝에 갈로 닫아줘 갈로 닫았어요. 또 도움말요 여기까지 다 했으면 또 끝에 갈로 닫아줘 갈로를 2번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엔터키 누르면 암컷 해당 셀 선택 자동차 화면들 밑으로 쭉 끌어가지고 채우고 서식 없이 채워라. 암컷 수컷 네 중성도 있네요. 네 N 해서요. 네 두번째 함수 2번 문제에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줄바꿈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차적으로요. 만약 조건식 right 함수 이용해가지고 해당 식별번호 끝에 한 글자 뽑아왔는데 그게 F야? 그러면 암컷으로 해. 그렇지 않어. 그렇지 않는 부분을 다시 지금 현재 if를 이용해가지고 판정을 2가지로 지금 하는 걸로 해서 F가 아니면 M이야? M이면 수컷. 그렇지 않으면 중성으로 해. 끝에 갈로 2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3번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3번째 문제. 자, 함수 3번부터는 단일 셀이에요. 하나에만 수식 완성하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의 평균을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평균은 average if 단일 함수는요 또는 daverage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네. sum if하고요 count if로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문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얘로 구해야 돼요. 자, 이 13절 선택한 다음에 equal 먼저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나누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네, sum if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 도움말이 조건범위 심표, 기준 심표, 합을 구할 범용요 이렇게 네, 뜨니까 조건범위는 뭐냐면 문제에서요 식별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F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율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율의 평균을 구해. 마을의 종류가 우정마을인 것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을에 입력되어 있는 위치네요. 위치 입력되어 있는 범용력 D5부터 D12까지 D5부터 D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심표 기준은 뭔데? 네.
입력값이 숲속말, 사랑말, 우정말 세 가지 중인데 이 중에서 뭐가 입력되어 있는 거? 우정말, 상따옴표 묶음으로 해서 우정말 입력해줘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우정마을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는 게 수월합니다. 네.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얘를 선택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우정마을에 입력된 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그 다음 쉼표 합을과월 범위영역은 우정마을의 월별 사료 비용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월별 사료 비용의 합 G5부터 G12까지 합을과월 대상 범위 영역 월별 사료 비용 G5부터 G12까지 블록 지정 갈로 닫기 하면 위치가 우정마을인 월별 사료 비용의 합이 구해질 거고요. 얘를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count if 조건 범위와 기준은 이 sumif의 조건 범위와 기준과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복사해 가지고요. 네,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해버리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갈로 닫아주고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네, sumif와 countif를 이용을 해서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이터의 평균 구하는 세 번째 문제 풀이도 완성이 됐고요.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네 번째 숲속마을의 마리수 합계 구한다. 위치가 숲속마을인 동물의 마리수 합계를 구하라.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뒷섬 함수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하라. 쉬워요. equal dsum. 네. 데이터베이스 쉼표 필드 쉼표 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D로 시작하는 ITQ 엑셀의 함수 문제에서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고정으로 B4부터 H12까지 지정하면 다 커버돼요. 그 다음 쉼표 필드는요 문제에서 합을 구할 대상이 뭐다라고 돼 있어요. 파악해야 됩니다. 숲속마을의 뭐에 대한 합을 구하라? 마리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마리수가 필드 대상인데 세 가지 방식인데 제일 쉬운 거 마리수가 입력된 셀을 그냥 마우스로 꾹 찍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상따옴표로 마리수라고 적어줘도 되고 여기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몇 번째야?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야? 4라고 숫자를 적어줘도 되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마리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은요, 네.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위치가 숲속마을인 거. 위치 숲속마을 이렇게 딱 선택할 수 있게끔 입력돼 있어요. 네. D4, D5 이렇게 블록 잡으면 되겠고, 갈로 닫기. 이게 끝이에요. 네, 너무 쉽죠? 네. 엔터키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 이렇게 구해졌고요. 완성된 함수식.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쉼표, 필드, 쉼표, 기준. 기준은 꼭 입력 데이터 이용하는 걸로 나옵니다. 고급 필터하고 같아요. 다음 함수 다섯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다섯 번째 문제. 두 번째로 큰 마리당 평균 몸무게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 이용하여 구하고 라지 함수 사용하세요. 굉장히 쉬워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네. J 13셀 equal 라지 LA R 이렇게 하면 라지 추자 함수 네, 더블 클릭하면 되고 해당 그 어레이 심표 K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요. 네, 해당 크기로 구할 대상이 뭐냐? 두 번째로 큰 마리당 평균 몸무게, 네, 마리당 평균 몸무게 입력되어 있는 F5에서부터 F12 여기가 몸무게로 이름 정의되어 있어가지고 범위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네, 사용자 정의 이름 바꿔 적고요. 쉼표하고 난 다음에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로 큰 이 끝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엔터 딱 누르면 네, 1105가 구해졌고요.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라지. 자, 점수 주는 문제로요. 라지하고요. 반대는 뭔데? 스몰요. 몇 번째 작은 값. 범위 영역 쉼표 몇 번째 작은 값. 제일 큰 값 맥스. 제일 작은 값 민.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점수 주는 문제로 네, 5번 또는 4번 문제 한 문제 꼭 나옵니다. 자, 마지막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번은 고정이에요. 무너지는 함수가 반드시
vlookup 함수가 물어지는 문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위치는 H14셀에서 선택한 식별 번호에 대한 위치를 구하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하세요. 고정입니다. 고정. 네. J14셀 이꼴 VL 입력하면 추천 함수는 딱 하나밖에 안 떠요. vlookup만 더블 클릭하세요. 참조 대상은 H14셀에 입력되어 있는 거 H14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 쉼표,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해당 그 참조 범위인데, 참조 범위는 반드시 찾는 값이 첫 번째 열이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요, 얘가 입력된 셀부터 시작을 해서 참조 대상으로 하고 끝셀은요 H12로 못 박으면 돼요.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는 요게 지금 저희 이용 데이터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 함수 관련된 부분이라서 요까지 하면 되고, 쉼표, 그 다음에 해당이 참조 범위에서요, 네, 찾고자 하는 값을 첫 번째로 해서 찾았어요. 찾으면 어떻게 되겠냐, 참조하는 여기 해당 참조 범위 영역 내에 행 단위별로 데이터가 딱 뽑아와요. 뽑아온 해당 이 행에서 몇 번째 열려요. 문제에서 보면 선택한 식별 번호에 대한 뭐를 구하라? 위치를 구하세요. 위치가 몇 번째 있냐고요. 선택한 범위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지정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쉼표, 방식은요, 참는 방식 유사일치 정확히일치. 저희 시험은 정확히일치밖에 안 나와요. 네, 정확히일치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식 완성했고요. 해당이 식별 번호에 표시 번호 눌러가지고 다른 걸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얘가 이렇게 해당 식별 번호에 해당하는 위치로 자동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최초에 보이는 해당 그 식별 번호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 네, 문제풀이는 끝났고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네, 시험장에서는 주기적으로 답안 저장 전송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전송 안 하시면 열심히 풀어도 해당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네, 최종 전송되어진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이 되어지니까 꼭 전송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자, 완성되어진 vlookup 함수는 이렇습니다. 함수 문제 총 6문제 20점 배점, 네, 각각에서 120점 차지합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 10월달 진행되어졌던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마쳤고요. 자, 2019년도 이제 정기검정이 2회차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11월달, 12월달, 그리고 11월달은 제일 마지막 5월에 특별검정이 한 회차 더 있긴 해요. 네. 그래서 특별검정까지 포함하면 3번 남았고, 정기검정은 2번만 남았는데, 2020년에 ITQ 자격검정 해당 응시료가 또 2,000원씩 오르는 걸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어요. 2020년 1월달부터 2만원 이렇게 오르니까, 네, 오르기 전에 정보박사가 설명한 이 기출문제풀이 잘 익히셔가지고 반복 연습하신 다음에 합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 풀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